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레자입니다. 불볕더위 또는 찜통더위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건강한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 달이 끝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아마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작은 명령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방식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심각하거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정한 기쁨을 즐기거나 느긋해지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 자신이 그런 상황을 만든 이유겠죠. 우리가 보냈던 지난 시간을 잘 생각해보면 위급한 상황이 손에 꼽힐 정도도 되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위급한 상황인 듯 지내온 시간이 많았습니다. 일이 계획에 맞춰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또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작지만 좋은 교훈들을 얻게 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긍정의 말만 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남에게 무엇인가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조건에 구속되지 않고 우리만의 여유로 마지막 더위를 잘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을을 여는 한 주를 기대하면서 모두 함께하는 여기는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글은요, 하버드대 행복학 명강의에서 준비했습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친해질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철학자이자 작가가 어느 자신의 저서 사랑과 고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은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없는 사람은 고독할 일도 없다. 어쩌면 고독이란 사랑이 주는 가장 의미심장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또 다른 고독한 영혼과 그들 안의 심오한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써 자신만의 소중한 정신적인 세계를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고독이 찾아오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억지로 할 일을 만들어내 고독을 쫓아버리려 애씁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인생에서는 피하고 싶은 일일수록 오히려 더 자주, 더 가까이 닥쳐옵니다.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을 피해 도망갈수록 고독의 그림자는 우리 곁을 맴돌며 더욱더 우리를 엄습해옵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때때로 고독이 불쑥 들이닥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무조건 도망치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도망칠수록 고독은 더욱 바짝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독을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고통을 극복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지만 고독은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고독을 홀로 하늘과 정신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 고독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대학 신입생이 벅찬 기대를 안고 입학 수속을 밟으러 학교에 갔습니다. 수속을 마친 후 입학 수속을 도와준 직원이 신입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생활에 너무 큰 환상을 갖지 마세요.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에서는 고독할 때가 많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익혀야 해요. 신입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생기발랄한 젊음으로 가득한 대학 캠퍼스에 고독이라는 단어만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또 있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입생은 직원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몸소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왁자지껄한 학기 초가 지나간 후
대학 생활에 대한 호기심과 신선함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대신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게다가 대학에서는 친한 친구를 사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각자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신입생에게 신경을 써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신입생은 대학 생활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음울한 고독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신입생은 못 견디게 괴로웠습니다. 더 이상 의욕도 생기지 않았고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대학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이 끝없는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입생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조깅을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입생은 자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괴롭지 않음을 퍼뜩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괴롭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충실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할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신입생에게 고독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으로 향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에도 종종 고독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독은 고독 자체가 중점이 아니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하게 지낼 줄 아는 사람은 삶에 지칠 때마다 스스로 힘을 회복하는 비결을 깨우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홀로 지새우는 밤, 차분히 자기 안을 들여다보며 일상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는 그 시간의 마력은 고독을 또 하나의 진실한 행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맛난 음식을 만들려면 달고 시고 맵고 쓴맛을 내는 향신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맛을 본 사람만이 비로소 인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독도 인생의 여러 가지 맛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친해질 수 있게 하는 고독. 그것은 어쩌면 신이 내려준 귀중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가끔 스스로 고독해지는 시간을 마련해보면 어떨까요? 어느 날 홀로 훌쩍 떠나 산새가 지저귀는 산속에서 산책도 하고 어느 밤에는 홀로 테라스에 앉아 달빛을 벗삼아 사색에 잠겨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데 신경이 쓰여 정작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데 소홀합니다. 가끔은 스스로 고독 속에 빠져서 자신의 마음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진실한 자신을 찾아보는 일도 좋을 것입니다. 고독은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영혼의 가지 끝에서 수줍게 피어나는 한 송이 꽃입니다. 그 꽃은 햇빛 아래 오색 찬란하게 반짝이기보다는 평범하고 조용한 그러나 담백한 맛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이제 고독 속에서 나 자신에게 가만히 손을 내밀어 봅니다. 얼핏 단조로워 보이는 색깔 뒤에 숨은 찬란한 나만의 색채를 발견할 것입니다. 시끄럽고 요란한 것은 삶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요란함 뒤에는 항상 고독이 숨어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유혹에서 벗어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독을 즐겨야 합니다.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꼭 만날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항상 여름의 끝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올해의 여름은 우리 기억 속에 남을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삶은 항상 변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겪게 되죠. 또 그것으로 인해 얻는 교훈과 가치도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 같다고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9월의 가을 속을 걸어가는 다음 주는 더욱 좋은 일들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지만 바로 다가올 가을에는 몸과 마음을 비우는 여유와
다시 채울 수 있는 좋은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비록 삶이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는 늘 함께합니다. 편안함과 모든 것을 긍정의 힘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날이지만 지난 한 주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실 대르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함께하는 9월의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